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지난 1주차 수업, 2주차 수업을 저희가 한번 해보았습니다. 오늘도 똑같이 3주차 수업인데, 자, 몰타 유대인의 외연 확장, 특별히 디지털 전유와 주권 권력과 벌거벗은 생명 담론에 초점을 두어서 몰타의 유대인의 외연 확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요를 간단하게 보면은, 자, 주제는 몰타 유대인 속의 권력과 생명의 관계를 분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조르조 아감벤의 주권 권력이라는 개념과 벌거벗은 생명의 이런 개념에서 나올 수 있는 이론을 이 주제에 접목시키고자 합니다. 자, 목적은 극석 바라바스의 위치와 몰타 사회의 권력 구조를 아감벤 이론으로 해석을 하고자 하는 게 이 연구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자, 아감벤의 주요 권력 이론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간단하게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감벤에서 특별히 이 몰타 유대인에 적용할 수 있는 게 주권자의 개념입니다. 자, 주권자의 개념입니다. 그럼 주권자가 과연 이 주권자의 개념은 아감벤이 어떻게 설명했는지, 특히 법을 중재할 수 있는 자라고 제가 간단하게 주권자 개념과 예외 상태 이 두 개를 키워드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자, 앞에서도 계속 보았듯이 저희가 몰타의 유대인 속에 바라바스의 위치와 그의 몸부림 몰타 기사단 및 페르네즈 총독의 권력 행사를 이탈리아 철학자 아감벤의 주권 권력과 벌거벗은 생명의 개념을 통해서 분석을 하겠다고 제가 앞 시간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몰타 유대인이 굉장히 이 현대적인 포스트 모던한 개념까지 확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작품의 확장의 개념을 굉장히 크게 한번 잡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포스트 모던한 그죠? 아감벤이라는 그러한 포스트 모던 이러한 철학자들에 대한 주제 개념까지 저희가 확장을 시킬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감벤에 따르면은 아감벤의 어떤 그러한 그죠? 이론 따르면은 주권자라는 것은 법을 중지시킬 수 있는 자입니다. 법을 중지시킬 수 있는 자이며, 자, 벌거벗은 생명은 그 법 바깥으로 추방된 채 살아남은 생명을 우리가 벌거벗은 생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 여러분들은 잘 이렇게 의식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저희가 21세기에서도 지금 저희 주변에 벌거벗은 생명들이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들. 주위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뭐 난민들도 있고 저희들이 국내에서도 뿐만 아니라 국내외적으로 외국에서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러한 개념이 몰타 사회의 통치자들이 어떻게 유대인들을 법의 경계 밖으로 몰아내고 동시에 자신들의 권력을 정당화하는지를 분석하는데 아주 유용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감벤은 특별히 아감벤이 자기가 이거를 처음부터 개념을 정립한 게 아니라 칼 슈미트입니다. 자, 칼 슈미트의 그죠? 정치 철학자의 어떤 대가를 할 수 있는 칼 슈미트의 말, 주권자는 예외 상태를 결정하는 자라고 칼 슈미트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권자는 예외 상태를 결정하는 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말에서 아감벤은 주권자는 예외 상태를 선언할 수 있는 자라고 정의를 재정립하게 됩니다. 주권자는 예외 상태를 선언할 수 있는 자라고 이렇게 자기가 개념을 이렇게 재정리했습니다. 자, 예외 상태란 것은 법이 일시적으로 정지되는 상태로 의미합니다. 자, 이 상태를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닌 자가 바로 주권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권자는 법의 외부에 있으면서도 동시에 법을 구성하는 자로서 뭔가 모순적이고 이중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굉장히 이중적인 위치다 보니까 역설적인 존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권자는 아까 얘기했죠? 이중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벌거벗은 생명에 대한 개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제가 벌거벗은 생명에 대한 얘기를 언급한 듯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죠? 역설적인 위치에 있다고 그 주권자가. 그래서
이중적인 위치에 있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그는 주권자는 법 위에 존재하지만 그 법을 통해 자신의 권력을 정당화하는 그런 역설도 이렇게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외 상태 안에서 인간은 법적 권리와 정치적 보호를 박탈당한 채 단순히 살아가는 생명, 예외 상태 안에서 단순하게 살아가는 생명, 즉 벌거벗은 생명으로 남게 됩니다. 이 벌거벗은 생명은 더 이상 시민도 권리의 주체도 아닌 존재로 아간베는 이러한 존재를 호모 사케르라는 고대 로마 개념을 통해서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이 호모 사케르가 벌거벗은 생명이라고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호모 사케르는 제가 얘기했죠. 고대 로마 개념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호모 사케르가 로마 당시에 그죠? 로마인 중에서 호모 사케르라는 것은 어떤 존재냐? 죽여도 죄가 되지 않습니다. 죽여도 죄가 되지 않지만 제물로 바칠 수 없는 자로서 법의 바깥에 있으면서도 권력의 지배 아래에 놓인 존재를 얘기합니다. 결국 벌거벗은 생명은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지만 법적 보호를 못 받아도 여전히 권력의 작용 대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주권자는 법을 초월하면서도 법을 통해 권위를 행사하는 주권의 역사를 재현하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 주권자가 호모 사케르에게 행할 수 있는 그러한 행위 자체도 그죠? 이중적인 면, 역사적인 그러한 역할도 있지만 이 호모 사케르 또한 그 주권자의 역할에 맞추어서 똑같이 상응하는 이중적인 그런 역사적인 그러한 존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죽여도 처벌받지도 않지만 제물로도 쓰이지 않는 존재라는 거죠. 로마 시대에는 그죠? 제물로 이렇게 바치잖아요. 제물을 바치는데 이런 인간들은 이 호모사케르라는 존재는 제물로도 쓰이지 않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애매모호한 그러한 존재를 얘기하죠. 호모사케르. 자, 그래서 포인트는 법 밖에 있지만 어쨌든 간에 법 밖에 있는 이러한 벌거벗은 생명, 즉 호모사케르는 자, 법 밖에 있어도 어떡합니까? 권력은 계속해서 주권자의 권력은 계속해서 작용할 수 있는 그러한 인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간벤의 핵심 문장 정리를 조금 더 하자면은 아간벤에 따르면은 주권자와 법의 관계의 핵심은 바로 예외 상태란 겁니다. 예외 상태. 주권자와 법의 관계에서 나올 수 있는 키워드는 예외 상태입니다. 법은 항상 자신을 적용하지 않는 예외 상태를 상정함으로써만 작동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예외 상태에서 법은 효력을 중단하지만 역설적으로 가장 순수한 형태로 존재하게 됩니다. 역설적이죠. 순수한 형태로 존재하지만 뭡니까? 또 법의 효력을 또 중단시킬 수도 있고 중단이 되어도 그래도 법은 여전히 순수한 형태로 아주 존재하게 된다는 얘기죠. 더 나아가 자, 법의 잠재성과 생명의 관계에서도 법은 스스로를 항상 잠재성 상태를 유지함으로써 특정한 방식으로 생명을 포섭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생명을 포섭한다고 그랬습니다. 아까 생명을 포섭한다고 얘기했죠. 아까 앞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벌거벗은 생명. 이 벌거벗은 생명을 죽여도 죄가 되지 않지만은 제물로도 바칠 수 없습니다. 그러한 이중적인 면도 있지만은 결국 엄마가 벌거벗은 생명은 법적 보호를 못 받아요. 그렇지만은 권력의 작용 대상이 된다고 제가 앞에서 얘기했습니다. 자, 이런 양가적인 어떤 이러한 뭔가 양가적이라는 말을 하면 좀 적합할지 모르겠지만 그죠? 어떤 이중적인 이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벌거벗은 생명은 굉장히 측은한 존재라고 할 수 있겠죠. 저희가 인간적인 면에서 봤을 때 굉장히 측은한 면이 없진 않습니다. 자, 그래서 자, 법의 잠재성과 생명의 관계에서도 자, 법은 스스로를 항상 잠재성 상태를 유지하면서 특정한 방식으로 생명을 포섭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즉 결국 법은 실현되지 않은 가능성으로 남아 있으면서도 현실에서는 폭력을 행사하는 구조를 통해 생명에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이게 아간벤 책 44페이지에서 호모 사케르 이 책 44페이지에서 48페이지까지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결국 아간베는 법이 자신을 잠재성으로 남겨두면서도 동시에 현실에서는 폭력을 행사하는 이중성을 결국 비판하는 겁니다. 아간벤이 하는 역할이 이러한 법이 가지고 있는 이중성을 비판하게 됩니다. 이는 곧 법이 생명을 포섭하고 통제하는 폭력적 메커니즘의 핵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게 법이 가지고 있는 폭력성에 대해서 지금 아간벤이 비판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자, 몰타의 그죠? 유대인과 이제 주권 권력. 그래서 여기서 몰타의 유대인에 대한 얘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간단하게 중간에. 자, 몰타의 통치자들. 결국은 저희들이 이제 이 내용을 몰타 유대인과 주권 권력에 적용을 하는 얘기죠. 몰타의 통치자들 아까 얘기했죠. 아까 몰타의 기사단과 페르네즈. 자, 페르네즈의 총독들이 예외 상태를 선언합니다. 국가 비상 상태라는 걸 선언하고 유대인을 또 법 밖으로 또 추방을 해요. 그래서 페르네즈 총독이 결국은 주권자를 할 수 있겠죠. 주권자가 법적 권리를 박탈하며 재산을 몰수한다고 얘기했습니다. 바라바스는 법적으로는 결국은 예외죠. 벗어나지만은 또 경제적으로는 또다시 착취를 내가 당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바라바스의 일에는 벌거벗은 생명이죠. 즉 벌거벗은 생명이 누구? 자, 바라바스입니다. 자, 시민권 없이 생존을 하죠. 정치적 권리는 없어요. 시민권 없어요. 투표권도 제가 뭐 이 당시에 뭐 작품에서는 투표에 대한 얘기가 없었지만 당연히 없습니다. 정치적 권리 없어요. 그렇지만은 세금은 내라. 경제적 기능은 있습니다. 돈을 열심히 벌어서. 자, 철저히 배제되었지만 동시에 체제에 뭡니까? 경쟁이 이 체제에 포섭이 되어 있습니다. 자, 법의 외부이자 내부를 동시에 점유하는 이런 이중성이죠. 이 발가벗은 생명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이중적인 딜레마에 바라바스도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 형식과 폭력으로 다시 이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간베는 자, 법의 형식적 구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삶 속에서 의미 없지만 유효한 상태의 법, 즉 내용을 초월해 법의 순수한 형식이 유지되고 있다. 즉 법은 내용이 비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형식만으로도 유효하게 작동한다는 것이 아간벤의 주장입니다. 자, 내용이 없이도 그죠? 작동하는 게 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자, 법은 내용이 비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형식만으로도 유효하게 작동한다고 합니다. 자, 실질적인 내용 없이도 권력은 절차나 명분만으로도 비상사태나 국가 긴급조치와 같은 법적 조치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비상사태나 긴급조치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은 단지 형식만으로도 이 법이란 것은 그죠? 형식만으로도 생명을 배제하거나 포함시키는 그러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아간베는 이러한 비어 있으면서도 작동하는 법 형식이 유지되는 한 계속해서 벌거벗은 생명이 재생산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을 한 겁니다. 이러한 법의 형식과 이러한 폭력성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생명을 통제하게 되고 그래서 벌거벗은 생명은 끊임없이 재생산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지금도 저희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이 시간에서도 끊임없이 벌거벗은 생명은 끊임없이 지금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벌거벗은 생명인 호모 사케르는 자, 주권자의 추방령에 포함된 생명의 근원적인 형상을 보여주며 또한 정치적인 차원이 구성된 기반에 해당하는 근원적인 배제에 대한 기억을 보존하는 존재가 바로 호모 사케르입니다. 자, 주권은 이러한 발가벗은 생명이죠. 자, 발가벗은 생명, 즉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완전히 배제된 생명. 그러나 완전히 배제된 만큼 철저히 포섭된 생명의 창출에 참여하게 됩니다. 자, 아간벤의 벌거벗은 생명 개념은 주권 권력에서 생명 정치적 권력으로 이행해서 나온 푸코의 생명 정치 개념에서 확장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푸코의 생명 정치와 연결이 된다 그랬죠. 자, 아간벤이 푸코의 생명 정치의 개념을 계승하고 확장시켰습니다. 자, 푸코에 대해서 좀 제가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푸코는 전통적 주권 권력, 이런 주권 권력에서, 그죠? 그다음에 생명 정치로, 자, 생명 정치와 이렇게 연결을 시켜서 해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미셸 푸코, 프랑스의 철학자, 여러분들 미셸 푸코, 자, 뭐 감시 권력에 대해서도 미셸 푸코가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자, 미셸 푸코가 여러분께 전통적인 주권과 그 다음에는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근대에 와서 들어오는 그러한 권력을 얘기했습니다. 자, 주권 권력은 전통적으로 왕이나 국가가 행사하는 권력의 형태로 죽게 만들 권력, 자, 죽게 만들 권력의 핵심이 있습니다. 전통적인 중국 권력에는 죽일 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옛날에 왕 생각해 보십시오. 대표적인 양상으로서 왕이 어떻게 됩니까? 전통적인 권력에서는 뭐 처형, 징벌, 전쟁 등이 있잖아요. 그래서 푸코는 전통적인 권력은 기본적으로 죽일 수 있는 권리였습니다. 죽일 수 있는 권력이었고, 주권자는 죽일 수 있었고, 죽이지 않는 것을 자비라고 얘기했죠. 뭐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전통적인 권력에서 나올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반면에 근대에 들어오면서는 이러한 전통적인 권력이 생명 정치적 이런 권력은, 자, 생명 정치적 권력이 대두하게 됩니다. 그죠? 여러분들. 근대에 들어서면은 전통적인 권력에서 전통적인 개념에서는 주권 권력, 전통적인 주권 권력과는 반대로 근대에 들어와서는 생명 정치적 권력이 생기게 됩니다. 왜 그러냐? 모든 그 시민들의 이제 생명을 관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근대 들어오면서 등장하게 되는 생명 정치적 권력은 인간의 삶 전체를 관리하고 최적화하는 권력으로 변화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살게 하거나 죽게 내버려 두는 그런 권력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살게 하거나 죽게 내버려 두는 권력. 자, 이 권력은 단순히 죽음에 대한 권리가 아니라 오히려, 자, 삶의 조건을, 우리가 생활할 수 있는 이런 삶의 조건을 조절하고 생명 자체를 정치의 중심으로 끌어들이는 양상을 띠게 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죠? 자, 생명 자체를 정치적인 걸로 끌어올립니다. 이걸 얘기하면 우리 뭐 코로나도 한번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코로나가 있을 당시에 우리의 이제 모든 시민들에게 생명이 어떻게 됩니까? 정치적인 권력 카테고리 안으로 쑥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포코에 따르면 18세기 이후 권력은 점점 더 생명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방식으로 전환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을 단순히 법적 주체로서가 아니라 생물학적 존재로 간주하게 되었다는 거죠. 자, 이것이 푸코의 책의 243페이지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생명 정치적 권력은 개별 신체를 규율하는 규율 권력과, 자, 인구 전체를 조절하는 인구 권력으로 나뉘게 됩니다. 규율 권력과 인구 권력으로 나뉘게 되죠, 나중에. 그럼 여러분도 규율 권력은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규율 권력은 disciplinary power가 하는데, 규율 권력은 당연히 알겠죠? 군대, 규율이니까. 군대라든가 병원, 학교 등에서 개인의 신체를 최적화하고 효율화를, 그죠? 최적의 어떤 그런 최적화하는 거죠. 최적화하고 최고의 효율성을 높이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바로 규율 권력이라고 합니다. 그다음 후자는 두 번째 나온 게 제가 얘기했죠. 인구 전체를 조절한 인구 권력입니다. 자, 인구 권력. 자, 그래서 인구 권력에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인구 권력이니까 인구니까 뭐죠? 출산율이죠. 그 다음에 기대 수명, 공중 보건이라든가 위생 정책을 통해 가지고 사회 전체의 건강과 생산성을 증대시키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생명 정치는 결국, 그죠? 생명 정치로 아주 바뀌게 되는, 일단 전체 생명 정치는 결국 신체와 인구 모두를 정치의 대상으로 삼음으로써
근대 권력의 핵심 장치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근대에 와서 그죠? 18세기부터는 이렇게 생명에 그죠? 여러분한테 자 규율이 그죠? 규율 권력이라든가 인구 권력 다 합쳐서 생명 정치 쪽으로 나아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푸코가. 자 그래서 이러한 푸코의 생명 정치를 결국은 아감벤이 생명 정치의 궁극적인 결과 결국 벌거벗은 생명이라는 이러한 키워드까지 나오게 되는데 이바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바라바스의 위치를 우리가 다시 이 작품을 통해서 바라바스의 위치를 재해석하는 거죠. 바라바스란 것은 단순히 전통적인 의미에서 그죠? 의미에서 유대인이라서 그렇게 핍박을 받았다라는 것을 떠나서 조금 더 그죠? 포스트 모던한 해석으로 봤을 때 아감벤의 생명 정치. 자 거기까지 이제 우리가 접목을 시켜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몰타 유대인은 바라바스를 통해서 주권 권력의 폭력성을 드러내는 겁니다. 한마디로 줄여서 얘기하면 바라바스를 통해서 주권 권력의 폭력을 드러내는 겁니다. 주권 권력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시무시하다는 것이 여러분들 국민을 위하는 척 하지만은 결국 어떻습니까? 결국 주권이 가지고 있는 이런 권력 자,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바라바스가 되지 말라는 법도 없죠. 그래서 주권의 권력에 이런 폭력성에 전면적으로 다 노출될 가능성이 다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바라바스는 체제에 의해 추방당했으나 다시 필요해서 호출되죠. 자, 발가벗은 그죠? 발가벗은 생명이다 보니까. 자, 그래서 주권 권력의 도구로 기능하게 됩니다. 요렇게 주권 권력으로 도구로 기능하게 되는 그러한 면들은 본 텍스트 그죠? 영화 분석에서 다음 시간에 4주째 수업에서부터 본격적으로 하게 됩니다. 분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결론을 좀 줄여서 이제 요약해서 얘기하자면은 이제 결국은 뭐 많이 반복됩니다. 계속 반복되는 키워드입니다. 자, 몰타 유대인은 단순한 고전극이 아니라 정치 철학적인 극이라는 거. 자, 정치 철학적인 극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얘기했죠. 디지털 시대에서도 제가 뭐 유튜브라든가 그죠? 뭐 그다음에 모든 다른 디지털 어떤 그런 패러텍스트와 계속 재해석이 된다는 거. 디지털 시에서도 계속해서 재해석이 되고 이렇게 디지털 플랫폼에서 전유가 될 수 있는 자 포스트 모던한 주제까지 이게 포스트 모던한 주제라는 것은 앞에 얘기했죠. 단순한 고중극이 아니라 아감벤의 정치 철학적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은 극이라는 것. 그 다음에 아감벤 이론은 현대적 통찰을 제공하는 또 해석의 도구로 또 작동한다는 겁니다. 자, 누구라도 그죠? 예외가 될 수 없다라는 거. 누구라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자, 몰타 유대인은 얘기했죠. 단순한 고전국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자, 지금 이 시대에도 여전히 유효한 질문과 이런 불편한 진실을 제기하는 동시대적인 작품으로 우리가 재탄생하고 있다는 것을 또 여실히 영화를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뭐 특별히 영상을 뭐 보여드릴 게 없어서 오늘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다음 시간 4주차 수업에서 다시 한번 본 영화 분석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몰타 유대인의 어떤 그런 정치 철학적인 측면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